자, 이런 돈들, 뭐 수천만 원씩을 딸의 체재비로 쓰고 있는 이 재산 어디서 나왔겠느냐. 특검이 이 뿌리를 파헤치겠다고 하면서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조순재 씨, 최태민 씨의 양아들인데 그 아들이 지금 생존해 있는데 이제 진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이 나온 거예요. 아들이 11.6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최태민 일가에 넘어갔다. 내가 직접 개입했다. 재산 중에 채권 외에 달러나 금덩어리, 귀금속도 있었다. 이게 이제 많이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이 변호사님, 네. 중요한 건 고 조순재 씨의 아들이 이제 증언을 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분이 이제 대선 직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조순재 씨가 2007년에 한 얘기로는 자기가 직접 개입을 했으니까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1.6 후에 청와대 관저에서 나온 그 무기명 채권과 그리고 달러, 금덩어리, 귀금속 등을 본인이 받고 네네. 그거를 어떻게 하여간 최태민이 관리를 하게 됐는지 사정을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증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태민이 관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역추적해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찾던 뿌리를 알 수가 있는 그렇죠. 지금 그런 게 됐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 얼마나 구체적일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고 조순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최태민 씨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참 계속 진정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2007년 당시에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앞으로 보낸 진정서 내용입니다. 보시면 구국봉사단, 새마음봉사단 등 단체들은 박근혜 영예와 최태민 그리고 조순재 이렇게 세 명이 운영하는 협의 운영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인 협의 운영체제였지만 자금만은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가 논의했고 그리고 그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2007년 당시에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에게 보낸 거였고 이게 이제 다시 이 국면에서 불거진 건데 네. 그 아들이 이제 계속 이런 폭로성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정리를 짧게 하면은 조순재 씨는 임선희 씨의 아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임선희 씨가 이제 보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나와서 낳고 데리고 온 아들이죠. 데리고 온 아들이고 나이가 보면 39년생인가 38년생인가 그러기 때문에 나이가 2007년에 죽었습니다만 네네. 나이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그 조순재 씨는 나중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온 이후에 영남대학교 이사장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영남대학교 재단에 이사를 했었어요. 네. 기피관이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저런 정황으로 보았을 때는 최태민, 임선희, 그 다음에 그 최태민의 의붓 아들인 조순재가 그 역할 39년생 정도면 40년생만 잡아도 그 당시 거의 40대 초중반, 중후반이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다지 나이 차이가 벌어지지 않죠. 아니 박정희 대통령은 차이가 많죠. 박정희 대통령 17년생이고 네, 예. 17년생이고 그리고 최태민이 이제 18년생이죠.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요. 20살 정도. 그러니까 아들치고는 좀 나이가 의붓 아들이니까 예. 좀 나이 많은데 어쨌든 조순재 저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만 그 조순재 아들, 그러니까 최태민의 의붓 손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 씨가 지금 보면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2007년은 뭐냐면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예비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 예비 후보가 죽기 살기로 싸울 때예요. 치열하게. 죽기 살기로 싸울 때인데 그때 그 이명박 후보 쪽에 좀 편을 들고 있었던 조순재 씨가 내가 봤는데 네. 사실 그때 저러저러저 해서 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네. 라는 이야기를 당 대표였던 강재섭 대표에게 보냈던 것이 저 진정서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 아들이 증언한 내용은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동 목표를 향한 동업자 관계였다. 100% 공유한 그들의 세계가 있다. 이게 이제 한간에 나돈 여러 가지 얘기의 진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19금 얘기가 아니라 저런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란 여기서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순재 씨 아들의 일관된 주장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금괴와 그 다양한 현금들이 최태민 최태민 씨에게 전달이 되었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의 재산은 최태민이 같이 함께 공유했던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은 최태민의 돈을
물려받은 임선희 씨 딸 최순천, 최순득, 최순실 이 세 자매의 돈과 박근혜 대통령의 돈은 제가 볼 때 저 주장하는 것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이유는 바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공동재산이라고 한다면 제3자에 대한 뇌물 혐의를 입증하지 않고 바로 최순실이 취득한 그 뇌물을 직접적인 뇌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은 이 부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순재 씨의 아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최순실 씨의 돈과 박근혜 대통령의 돈은 공동재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특검이 실제 물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까 보면은 그 공동의 목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 공동의 목표가 뭐였냐니까 잘 보세요. 처음에 최태민이 그 당시 어머니 잃고 시름에 빠져있던 박근혜, 영애에게 접근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른바 여자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다는 것이 우리 그동안 2달 동안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난번에 또 다른 아들인 최재석 씨. 의붓아들이죠. 아니, 이건 그러니까 이제 최태민 씨로 보면은 친아들이고 이제 네. 의붓 형제죠. 의붓 형제 최재석 씨 증언에 따르면은 93년 말경에 보면은 최태민이 자, 그 돈을 갖다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의문의 죽음을 했다는 게 최재석의 주장 아닙니까? 네네. 근데 93년이 뭡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대가 출범하면서 그해 8월 달에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죠. 금융실명제 하면서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과거 정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이른바 권문 세가 들어가다 어마어마하게 칠 때입니다. 기아경제가 얼려버리는 거, 얼음이 얼 때. 얼음이 얼 때죠. 그러니까 그런저런 걸로 봤을 때 공동의 목표는 대략 93년까지는 존재했던 것은 실제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근거를 갖다 제시하고 있다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른바 공동지갑설이다, 경제 공동체설이다 이건데 천문학적 재산은 어떻게 형성됐느냐를 저희가 한번 도표로 만들어봤습니다. 1970년대 박근혜 영예 시절이 먼저 그 당시에 이제 유경재단을 통한 축적 과정 횡령이 일어난다. 1980년부터 90년대까지 정수장학회, 영남대 등을 통한 제2차 축적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2007년 지금 문제의 경선,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부터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12년까지는 유경재단을 통한 제2차, 3차 축적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을 통한, 저기서 이제 그 최태민의 재산이 이어져 오다가 두 재단을 만들면서 그것을 이제 뻥튀기려다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일 많이 돈이 모였다면 아마 70년 후반, 75년부터 79년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까지 그야말로 박근혜 영예를 앞장 세우면서 최태민이 그 대기업들로부터 마구마구 땡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때가 제일 많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조순재 씨, 고 조순재 씨가 이야기한 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일정 부분 통치자금이 있었을 겁니다. 비자금이.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대리 관리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정수장학회 등 특히 영남대학교 그 당시 유경재는 이사장을 하게 되죠. 82년부터. 네. 그때 보면 상당 부분 조금 껍데기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실제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당시에는 최순실이나 정윤회가 이선으로 후퇴했을 때입니다. 네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라 그때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에 잠깐 휴직을 거친 다음에 2013년 박근혜 네네.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과거 유경재단의 그런 패턴으로 다시 일을 벌였던 것이 K재단, 미르재단 이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 조순재 씨의 어머니이자 최순실 씨의 어머니이고 최태민 씨의 5번째 부인인 임선희 씨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증언이냐면 임선희 씨는 숫자 감각이 감각적인 수준 이상이다. 암달러 일수일을 하면서도 장부를 기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 임선희 씨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모라고 부르면서 네. 뭐 생일 때 가서 노래도 부르고 네. 그 돌아갔을 때는 고인이 됐잖아요. 네. 그야말로 전영옥 전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걸 처음 봤다는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순재 씨의 저 이제 그 증언들이 좀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면은 조순재 씨는 최태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감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에 대해서는 또 더 높게 평가하는 게 있어요. 최태민보다 엄마 임선희에 대해 더 높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도 뭐 최태민의 그런 이제 농단 행위도 있었지만 엄마 임선희의 노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그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수나 암달러도 잠깐 했는데 예. 장부를 안 쓴다는 건 다 외웠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임선희 씨가 아마 그런 뭐 이재에도 밝고 또 이런 거에도 굉장히 이제 타고난 감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임선희 씨가 믿었던 엄마 임선희 씨가 최태민 사후 또 최태민의 재산을 물려받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순재 씨가 배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쪽 예. 집안은 안 주고 그러니까 예. 전 남편과의 소생인 그쪽은 배제하고 예. 최순실 자매에게만 돈을 이제 몽땅 물려주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렇죠. 임선희 씨가 더 유명해진 것은 저렇게 많은 돈으로 강남에 여러 부동산을 사고 역삼동에 자기 집을 산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감자를 팔아서 이 돈을 만들었다고 해서 세간의 관심 끌고 국민들의 빈축을 샀던 건데 그래 누가 믿겠습니까? 감자. 네, 네. 감자도 지금 보니까 밭대기로 사다가 네, 이게 아주 중도매 이상으로 해서 돈을 모았다는 것인데 결국 그 시드머니는 감자를 팔아서라기보다도 생계를 위해서 감자를 팔았던 것 같고 주로는 얘기 나왔던 일수라든가 암달러 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최태민 씨에게 물려받은 현금이 부지기수였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 시드머니를 통해서 7, 80년대 강남 개발에 노른자 땅을 사면서 수천억 대의 돈으로 뻥튀기 하는데 쓰여진 게 아닌가라고 짐작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임선희 씨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 노른자 위 땅 사고 빌딩 사서 딸들에게 나눠주는 방법도 명의신탁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1996년, 94년에 남편이 죽고 난 뒤에 96년에 재산이 확 불어서 네. 소득세를 6천만 원 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모여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최순실은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독일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작 그 딸인 정유라 씨는 해외 도피, 이 재산 도피 혐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인 앞으로 지금 해외 재산 도피 혐의도 있거든요.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포스트잇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해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에 거는 모르고. 자, 저렇게 포스트잇으로 저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은행 가서 뭐 서류 쓸 때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포스트잇 붙여놓은 사인하세요.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렇게 하면 죄가 안 됩니까? 그거는 이제 법정에서요, 그 다른 증거와 더불어서 판사가 어떻게 그 판단이 아니라 달렸는데, 여하튼 해외 재산 도피가 50억 이상이 넘으면 10년 이상 또는 무기예요. 내지는 도피 액수의 2배에서 10배까지 벌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네. 면에서는 본인들은 굉장히 재산에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저렇게 말하는 정유라의 그 모습을 봐서는 안 읽어보고 사인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궁금해서라도 몇 개는 읽어봤을 것 같습니다. 자, 특검 이제 국내로 돌아오면 30일 이전에 자진 귀국하면 뭐 된다니까 특검이 이 부분도 밝혀야 되겠습니다.